아침 출근길.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너무 많다. 관리해야 한다.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이 말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말일까요? 오늘은 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려는 방식과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한 현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도심의 고라니, 농촌의 멧돼지, 길고양이, 비둘기. 뉴스에서는 피해 증가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농작물 피해, 교통사고, 전염병 우려.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반복됩니다. 첫째, 직접 제거. 포획, 사냥, 안락이라는 이름의 제거. 가장 빠르고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번식 억제. 불임, 중성화, 출산 자체를 막는 방식입니다. 죽이지 않으니 인도적이다. 이런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셋째, 서식지 제한. 먹이를 없애고 공간을 줄입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넷째, 이동과 격리.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이는 방식이 가장 비인간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서식지 제한, 굶주림, 스트레스, 질병,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천천히 무너지는 삶,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덜 잔인해 보일 뿐입니다. 도시는 넓어졌고 도로는 늘어났고 숲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동물이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말 자연일까요? 행정문서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적정 개체수, 초과 개체, 감축 목표. 이 순간 동물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숫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 숫자를 정하는 기준이 언제나 인간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불편하면 많고 안 보이면 적당합니다. 위험해 보이면 제거 대상이 되고 조용하면 방치됩니다. 이건 공존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말은 부드럽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통제입니다. 길고양이는 스스로 도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니도 도로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외래종 역시 스스로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물이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책임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습니다. 이 영상은 답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은 남기고 싶습니다. 줄이는 방법이 옳았는가가 아니라 늘어나게 만든 구조는 무엇이었는가? 사후 감축은 쉽습니다. 사전 설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빠르고 간단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 그리고 그 불편함은 항상 말이 없는 쪽이 떠안습니다. 동물의 개체수 문제는 동물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든 공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너무 많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가 이 숫자를 만들었을까?